진로라는 것은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드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빌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무는 내가 경험을 하고 나만의 정의가 필요하고 그 정의의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발현했던 나만의 경험과 역량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 이력서 클리닉 안 받아도 됩니다. 자, 오늘 쇼미더잡 강의를 맡은 스텝스의 유종현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커리어 토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Find your dream job. 제가 현장에서 20년간 이쪽 계통의 일을 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는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은 자신한테 맞는 잡을 찾고 싶어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아닌가요? 그래서 왜 드림잡을 찾아요? 목적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그 속에서 보람도 느끼고 의미도 느끼면서 일을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드림잡을 찾으려고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보시고 주변 사람들을 보시며 정말 자신한테 맞는 드림잡을 찾고 가는 케이스들이 그렇게 없죠.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전공했는 전공대로 그 전공대로 관련해서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비율이 없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하기 직전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냥 명확한 방향성보다는 어떤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그 학교에 가서 그 전공을 선택하고 또 그 전공을 선택하다 보니까 또 비슷한 계열 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다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잡을 갖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쪽 방향보다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잡을 가져가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드림잡을 찾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여러분한테 드림잡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사실 드림이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지금 꿈을 꾸고 있으면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그동안의 과거의 행적을 통해서 지금까지 누적된 데이터의 결과이죠. 그렇죠? 이 현실성과 이 드림의 갭이 크면 클수록 취업은 멀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빨리 찾아가 보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맞는 행복한 일을 찾을 수 있는 방법적인 측면은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Find a Dream Job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자, 대부분 이렇게 해요. 진로는 직업은 Find, 찾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빌드라고 내가 진로는 빌딩하는 거다. 만들어가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보세요. 경험의 흔적들을 통해서 나중에 모양을 모았더니 동그라미네. 흔적 경험들의 모양을 모았더니 코끼리 모양이네. 넌 코끼리구나 라고 결정되듯이 여러분들이 진로는 어떠냐? 찾아나가는 단계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SK에서도 컨설팅을 10년 전에 했었어요. 2017년입니다. 16,000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면서 봤던 공통 특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보통 40대 가까이 되었을 때 그때 되었어야 비로소 자신한테 맞는 잡을 찾더라는 거죠. 신기했어요. 왜? 책에서는 25살 정도 되면 자기의 가치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가치가 형성이 되면 충분히 자기가 어떤 일을 좋아하고 행복할지를 알 수 있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봤더니 대부분 30 중반에 40대 되어야 비로소 자신의 커리어를 찾을 수 있더라는 거죠. 왜 그래요? 대학교 졸업해서 들어가서 이제 다양한 직무들을 사귀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사귀고 실컷 10년 정도 사귀었더니 그때가 언제예요? 보통 남자들은 30 중반 넘어서서 40 가까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보람을 느꼈던 잡을 찾는 시기가 결국에는 인생 30대 중반에서 40대 정도 되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야기하는데 커리어 진로라는 것은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드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빌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절대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빠른.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최대한 무언가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그 사람이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인데 경험을 많이 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늦게 이제서야 하나하나 경험하다 보니까 늦어지게 되고 그 찾는 시기가 늦어짐으로써 어때요? 나중에 시간이 더 걸리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어요. 혹시 잡크래프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잡크래프팅. 여기 요즘 이야기하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HRM, 그러니까 HR의 인사 정책의 하나의 트렌드인데 무엇이냐 그러면 핵심 인재는 여러분들 기업에 취업하면 핵심 인재가 되어야 되겠죠. 왜? 그 기회를 들어가야 연봉도 많이 받고 성장할 수 있으니까 핵심 인재의 조건이 뭐냐 했더니 바로 뭐가 나오냐? 직무 편식성이 없이 뭐라냐? 회사가 어떠한 일을 맡기더라도 그 일을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인재, 그런 인재, 핵심 인재고 그런 방법을 뭐라 그런다? 잡크래프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직장 생활을 20년 동안 했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회사에서 원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좋아하면서 어떻게 해요? 최고, 최선, 다른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자리에 오더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루저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편식을 하려고 그러고 이 직종은 하기 싫어요. 전 영업이 안 맞는데 전 기획이 싫어요. 사람 만나는 거 저 스트레스 받아요. 저 싫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조직에서 생존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어떤 마인드? 잡크래프팅이라는 저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핵심 인재로 올라가고 나중에 더 롱런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죠. 채용 프로세스 차이입니다. 대기업 채용과 중소기업 채용의 차이가 뭘 것 같아요? 대기업은 워낙 지원 많이 하죠. 이렇게 합니다. 탈락을 위한 프로세스다. 이해되시죠? 워낙 많이 지원하니까. 하지만 중견 중소기업은 뽑기 위한 과정의 프로세스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탈락을 위한 프로세스면 뭐가 강화될까요? 초기에 서류, 전형이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학교로 점수 주고 학점으로 주고 해서 다 해서 필터링이라는 걸 했었잖아요. 자동으로. 왜? 굳이 다 이래서 받아가 보면서 검토할 수 있는 뭐 그런 인력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세에 맡겨갖고 다 필터링을 해버린. 그래서 그래서 합격한 사람들을 공정하게 뽑아야 되니까 뽑기 탈락시키는 과정이니까 자기소개서를 강화시키고 면접을 강화해서 탈락시키는 과정에서 비하면 중소나 중견기업들은 사실 뽑기 위한 과정이 훨씬 더 강한 거죠. 그런데 중소중견기업도 쉽지는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보시죠. 대졸시 언제 어떻게 뽑냐 보면 공대 채용과 수시 채용 그리고 병행입니다. 공채와 수시를 병행하는데 대기업들은 아마 다 거의 공채죠. 그리고 대기업 제외한 공기업들이나 은행도 다 공채지만 나머지 99%는 다 뭐예요? 수시 채용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명이 있다가 1명이 빠져버렸어요. 2명이 남았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채용 공고 올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공고를 올린다는 거죠. 자, 보시면
중소기업의 신입직원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이제 잡코리아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인데 뭐 다른 건 없고요. 이걸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관련 경력이나 경험을 훨씬 더 많이 본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경력직도 뭘 봐요? 관련 경력을 우선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이라 해서 대기업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중견 중소기업도 훨씬 더 어때요? 경험 중심적으로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급박하니까, 여유가 있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취업은 결국에는 기업의 선택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선택을 잘 받기 위한 뭐예요? 방법은 뭘까요? 이거죠. 4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받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해야 되냐? 자기 분석해야죠. 내가 기업한테 줄 수 있는 기능, 역량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죠. 이해되죠? 봤더니 나는 뭐 오해 능력이 탁월하고 의학을 영어도 할 수 있고 중국어도 할 수 있고, 이 정리가 필요한 거죠. 이건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쉽게. 자,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내가 타겟팅하는 직업과 직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직무에서는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쭉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는 시간은 예와 예의 매칭 방법이 아닙니다. 이 업계에서 대부분은 자꾸 직무를 가져다 놓고 개인의 매칭 시키는 방법을 쓰는데, 직무가 NCS나 여러분들이 아는 사이트들이나 교육을 하는 사람들 보면 다 표준화된 걸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지만 저는 다양한 기업에 있어 봤잖아요. 같은 영업인데요, A사의 영업이 필요한 요구 조건이 B사랑은 틀린 경우가 많아요. 이걸 간과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영업이니까 다 같겠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다? 저는 이겁니다. 오늘 포인트는 바로 채용 공고죠.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려면 뭘 봐야 돼요? 채용 공고를 봐야죠. 채용 공고에는 뭐가 기재되어 있나요? 내가 이런 사람이 뽑으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런 일을 하고, 그래서 요구되는 역량과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쪽 매칭이 아니라 오른쪽 매칭으로 가야 된다? 이쪽 매칭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됩니까? 이쪽은 표준화, 이쪽은 맞춤형이라 보시면 되죠. NCS는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제 블로그에 보면 있는데, 영업을 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영업한 사람의 달인 있어요. 보험 영업의 달인, 그리고 화장품 영업의 달인, 다 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분 달인들이 각각 그 분야에서 일 열심히 하면서 봤더니 요구되는 역량이 달라요. 이해됩니까? 그 역량은 결국에는 뭐가 돼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부각시켜서 그걸 잘 활용해서 좋은 성과를 얻어왔던 거 가져오면 되는데 표준화되어 있는데 보면 뭐 대인관계력, 설득 능력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지만, 저도 영업을 하지만 대인관계와 설득력이 좀 떨어져도요, 제가 신뢰를 줄 수 있는, 저는 훨씬 더 신뢰가 더 중요하다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해드리면,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책에서 나오는 대로 자꾸 매뉴얼화해서 여러분들이 역량 준비가 아니라, 말씀드린 게 뭐죠? 편의점에서 내가 일을 하듯이 최선, 최고, 다름, 성과라는 이 4가지 태도로 일을 하고 적용시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영업의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활용했던 역량을 여러분들이 중심적 역량으로 나타낼 때 비로소 차별성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 전부 다 네, 저는 설득력이 뛰어납니다. 9명이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훨씬 더 영업은 분석력이 중요합니다. 예? 왜 그래요? 했더니 사실 그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서 저는 어떤 물건을 어떻게 구매 패턴이 있는지를 제가 통계로 분석을 해서 봤더니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 영업을 제가 이렇게 추구해 봤더니 훨씬 좋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근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만의 정의와 색깔이 있더라는 거죠. 저는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직무는 내가 경험을 하고 나만의 정의가 필요하고, 그 정의의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발현했던 나만의 경험과
역량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 이력서 클리닉 안 받아도 됩니다. 이미 차별성이 생겨서. 근데 자소서 이력서 클리닉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취업 성형미인이 생기는 게 지금 우리나라 풍토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 이력서 클리닉 안 받으시려면 어떻게 돼요? 경험을 다르게 만들고 나만의 정의를 만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선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기업 분석은 해야 되죠. 왜냐하면 내가 있었던 일을 평생은 아니죠. 일을 어느 정도는 계속 해야 될 직장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어떤 업종에 어떤 주력 상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쟁사가 있고 어떤 고객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왜 서류대 전형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 뭘까요? 기업에서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그 정도 갖추지 못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스매칭 났으니까 탈락하는 겁니다. 맞죠? 나는 혈액형 A형 원하는데 자꾸 B형이 와하고 들이대는 거예요. 전 A형에 지원하고 싶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저한테 찾아와요. 되게 해주세요. 제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바꾸습니까? 그렇죠?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입사 지원서는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이력서에서 검토하는 것은 또 나오잖아요. 실무, 경험. 이거는요 망고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월에 가도 항상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죠. 뭐죠? 나만의 입사 지원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죠. 나만의 입사 지원서가 있을 때 여러분 요거는 1차 면접에서 통과, 2차 면접에서는 이거 들고 물론 이제 역량 면접 보겠지만 인성에서도 볼 수 있고 나중에 최종 면접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얼마만큼 다른지 그리고 인성을 체크해 보겠죠. 그런데 최선 최고 뭐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됩니다. 인재상 관계없이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 그래서 레주메를 라틴어로 이렇게 됩니다. 커리큘럼 비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에 봤더니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삶의 과정이 있더라. 이력서가 자소서보다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력서가 자기소개서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력서가 통과되어야 자기소개서 검토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자기소개서만 클리닉에서 되겠어요? 이해됩니까? 근데 이력서가 왜 중요하냐? 이력서가 뭐라 그러죠? 사람의 삶의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24년간, 25년간, 26년간 살아왔던 경험에 축적된 그 결과가 이력서에 담겨져 있죠. 그렇죠? 그 이력서를 보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이 사람이 어느 쪽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뭘 본다? 현재를 보는 거죠. 아하,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왔으니까 이런 쪽에 맞겠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겠네라고 예측을 해본다는 이야기죠. 이해됩니까? 과거에 도전적인 사람은 현재도 도전적으로 살 거고 미래에도 도전적으로 살아나가겠죠. 자, 그러면 사람도 보죠. 이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대인관계력, 설득력, 의사소통력, 도전정신, 고객지향성, 진취성, 유연창의력, 관련 자격증은 없어요. 과연 이 역량은 무슨 직무를 나타낼까요? 감이 올 때. 보세요. 그렇죠. 오, 인사 담당자시네. 감이 좋습니다. 그렇죠? 이쪽은 뭐죠? 영업과 영업 관리에 필요한 뭐예요? 영양을 가지고 있죠. 아래쪽은요. 이거 뭘 것 같아요? 국제감각, 의학능력에 설득력, 도전정신, 대인관계 비스무리한데 뭐가 틀려요? 아, 제가 경상도라서 그렇습니다. 비스무리. 비슷한데 이렇게 됩니다. 자, 이쪽 직무는 뭐예요? 봤더니 무역사에 무역영어가 있어요. 해외 영어과 무역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직결하죠. 명심하십시오. 뭐다? 꼭 기억하세요. 보유 역량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지원 직무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의 보유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뭐죠? 이력서. 그럼 뭐예요? 이력서를 보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지원 직무가 보이면 어머, 이 사람은 제품이 해외 영업 제품이네. 이 사람은 영업 제품이네. 이 사람은 인사 제품이네. 근데 내 이력서를 내가 봐도 무슨 제품인지 몰라. 탈락입니다. 될 수가 없죠. 제품이 본인이 봐도 무슨 제품인지 모르는데.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제가 예제를 찾았어요. 이거 좀
가상예제인데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 이력서는 여러분이 보실 때 무슨 이력서 같아요? 어느 직무 같아요? 미녀고등학교, 상큼대학교, 월드미인대학교의 상경대학 편입, 그리고 경력사항이 정확리서치, 텔레마케팅 아르바이트, 꼼꼼 회계사무소, 신나는 여행사 회계사무. 뭘까요? 그 아래쪽에 자격증을 봤더니 MS 워드에다가 전산세무이급. 이분은 무슨 직무에 가야 되죠? 뭐예요? 그렇죠. 세무회계나 경리 쪽 지원해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나는 도대체 이 직무는 적용이 안 된다. 인사를 해야 된다. 이런 분 계세요? 아니죠. 다 공감하시죠? 이거는요. 이건 실제 합격했던 친구 이력서예요. 그걸 제가 바꾸었어요. 이름하고. 미안하지만. 자, 이 친구는 뭘 것 같아요? 김은연이라는 학생이에요. 성동공고등학교 A대학교 수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은행, 생명회사에서 알바를 했어요. 그리고 자격증이 보험계리사 1차 합격을 냈고 재무회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쪽이 맞아요? 이분은 당연히 그렇죠. 금융 쪽에 지원을 했겠죠. 하지만 나중에 보여드리지만 제가 다르게 또 있어요. 이분이 했는 일의 특성 때문에. 이거 보시면 리스크 관리 이런 게 있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취업을 어디로 했냐? 제가 금융 쪽으로 안 시켰어요. 금융은 여러분 트렌드를 아시죠? 지금 전체 다 IT 기업으로 바뀌고 있죠. 그리고 AI가 다 해버리죠. 이제 사람이 앉아서 어서 오세요 이런 게 없죠.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 금융 컨설팅 회사 쪽에 취업했어요. 괜찮은 회사에. 연봉 한 4천까지 받고. 예. 그래서 뭐에다? 이력서만 보더라도 뭐가 보여야 된다? 지원 직무가 보이지 않으면 탈락이죠. 보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채용 루트를 보면 취업 포털 브랜드 선호도가 어떻게 되냐? 사람인 자코리아 워크넷 인크루. 제발 이쪽 가지 마세요. 자소설닷컴, 스펙업, 독치사. 여기는 취업 포털 아닙니다. 카페고 자소설닷컴은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쓰는 거 도와주는 쪽이지 기업에서 채용 공고를 여기에 의무적으로 내진 않아요. 어디 내냐? 우리나라는 이 2개 사이트 그리고 워크넷까지 3개 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많이 내는데 가장 많이 내는 게 신입사원은 사람인, 경력사원은 자코리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채용 공고를 어디에 봐야 된다? 사람인과 잡코리아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지 자꾸 블로그 들어가서 자소설닷컴에서 쓰다가 갑자기 채용 공고 보고 이러시는데 채용 공고는 순수하게 채용 공고를 보여주는 사이트에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희들도 연간 억 단위의 채용 공고 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채용 공고를 항상 올려요.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1단계 지원 직무 선택 가이드입니다. 이제 여기서 핵심이에요. 첫 번째가 뭐다? 1단계는 보유 역량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나눠준 거 있죠? 여러분들 직무 매칭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인디비주얼 컴petency 익스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에 대한 역량에 대한 추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왼쪽에 보시면 knowledge, 지식. 두 번째가 스킬 있죠? 이 영어는 다 아시죠, 여러분들? 설마. 그렇죠? 세 번째 attitude 그리고 커리어나 관련된 경력, 익스피리언스를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 자격증이고 다섯 번째는 내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컨디션, 조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타. 여기에는 내 거주지라든지 4년제냐, 그 다음에 나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금방 취업 관련했던 김원현 씨를 데려다가, 김원현 학생을 데려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봤더니 이 친구가 수학과 그리고 보험계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관련 지식이 있을 거고 스킬을 이 친구를 내가 확인해서 물어봤더니 5회 활용 능력이 상. 스킬은요 활용 능력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라이센스도 있지만 스킬에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채용 공고 보시면 자격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보다는 활용 능력으로 뽑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영어도 원어민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영어 구사 능력 상 아니면 중, 뭐 번역 상 이렇게 능력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스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SPSS 능력은 상, 그리고 영어 구사 능력 중상,
번역 능력도 상, 그리고 문서 작성 능력 상, 그리고 애티튜드 쪽은요 인성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를 적으면 안 됩니다.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성의 강점, 성격의 장점을 적어보고, 두 번째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 주변에 있는 친한 사람, 가족들 통해서,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에 최근에 사귄 사람들한테 나의 성격의 장점이나 강점을 물어보시며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인성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으시며 훨씬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좋고, 단점도 가끔 선생님 이력서 자기 소설서에 단점 적기 힘들어요 하시는데, 요즘 친구들이요 단점은 이야기 금방 해줍니다. 장점은 이야기해달라면 카톡에 한참 걸리는데 단점은 바로바로 쌓아주니까 단점도 한두 개 정도는 캐치를 해서 나름 여러분들이 직무랑 관련 없는 그런 단점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 커리어와 익스피리언스 쪽은 이쪽 경력상에 대한 것을 다 기재를 했고요. 그리고 라이센스 쪽은 보험계리 세력차 합격, 모스, 엑스퍼트, 그리고 재무회계 2급에 그다음에 오픽이나 토익, 그리고 운전면허 또 있고요. 그리고 컨디션은 여기에 있는 학생은요 자기가 좀 전문성 있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거죠. 롱런할 수 있는. 그래서 전문성, 그리고 연봉과 근무 조건은 관계없습니다. 야근도 좋고 저 연봉을 적게 줘도 되는데 제가 이게 전문가야, 전문성 있는 일이면 좋겠다. 세 번째가 기숙사 생활 가능하고 지방 근무도 가능하고 차량도 저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컨디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역량이에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서울 성동구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적 중요하죠. 지방 가기는 됐어도. 그리고 서울 4년제에다가 26세고 저는 여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저의 보유 역량이 되는 거죠. 이걸 여기 표현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1단계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 역량은 정리를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왼쪽 편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측에 보시면 이게 있죠. 두 번째가 바로 2단계 채용 공고 탐색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눈 크게 보십시오. 자, 채용 공고 탐색을 보시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자코리아나 사람인을 까시려고 하시면 웹을 깔아야 되고 웹으로 뜨는데, 그게 아니라 웹으로 뜨지만 아래쪽에 보시면 PC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PC 버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채용 정보 상세 검색에 들어가시면 뭐가 있냐면 사람인과 자코리아도 전부 다 뭐가 있냐면 우대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명칭이 우대 조건이에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채용 공고에 필수 조건이라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필수 조건, 대졸 4년 이상, 전공 명시되어 있는 경우 있죠. 전공 관련해서 전산 관련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자, 전공이 전산 관련이 아니면 필수니까 어떻게 됩니다? 무조건 탈락이죠. 그렇죠. 필수니까. 필수라고 했잖아요. 이거 4년제가 아니에요. 2년제예요. 어떻게 될까요? 안 뽑는 거죠. 필수 조건이니까. 하지만 거기서 보면 우대 조건이 나오더라는 거죠. 우대 조건. 그 우대 조건이, 우리나라에 있는 우대 조건이 이 잡사이트에 보시면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자, 기본 우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우대 쭉 내려가서는 근무 조건이 인근거주, 운전 가능자, 차량 소지자, 기숙사 생활 가능자. 아무리 스펙이 다 되고요, 매칭이 되는데 컨디션이 지방 근무가 불가능. 여러분 취업 못하는 거죠. 하지만 지방 근무가 가능한 사람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 근무 가능자를 회사에서 원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다가 또 뭐 박사학위 소지자 있는데 대졸 사원이 너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탈락한다고 보시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차적으로 뭐라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보유 역량 중에서 위에 기본 있죠. 4년제 선택하시고 4년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나이는 선택하지 마십시오. 옵션에. 그러니까 4년제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여성 남성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채용 정보가 많기 때문에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전공을 넣지는 마십시오. 이해되죠? 전공은 나중에 채용 정보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조금 더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전공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직무를 찾아보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오픈해 놔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원 직무를 보기 위한 과정이니까
전공은 넣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우대 조건을 체크를 해서 검색을 누르시면 뭐가 떠요? 채용 정보가 몇 개라는 게 뜹니다. 아래쪽에. 자코리아 사람이면요. 뭐 밑에 200개, 300개 이렇게 뜹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위에 조건들을 바꿔주시면 이게 나와요. 그러면 한 4, 50개 정도 나오면은 검색 누르면 아래 게 쭈르륵 리스트가 나오죠. 그 40, 50개를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매칭을 시켜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 결과 건수를 보고 채용 공고 수를 확인하고 산업이나 직종의 경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종 선택하고 이럴 때도 선생님 어느 쪽 지원해야 되죠? 업종 선택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관련된 전공 또는 취미나 특기 생활이나 아니면 내가 경험을 충분히 해봤던 업 쪽이나 직종 쪽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조금 좁힐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듭니까? 영업이 쫙 떴는데 예를 들면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옷가게에서 판매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으며 어느 쪽 분야로 여러분이 줄여야 돼요? 당연히 의류 쪽 분야로 줄일 수가 있듯이 이해되죠? 하지만 좀 더 많이 보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그렇게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해봤어요. 저 TV 보이시죠? 보시면 자 디자인 그리고 근무 지역을 제가 서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내려와서는 경력을 신입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학력을 대졸 4년 이하로 해서 대졸로 해주고 자 검색 결과 위에 보시면 옆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컨디션 있죠. 자 전시 공간 디자인 내 서울 전체 대졸 사원 선택된 게 있고 제가 우대 조건을 넣는 게 뭐냐면 영어 가능자, 영어 능통자, 중국어 가능자, 문서 작성 우수자, 포토샵 능숙자의 여자라고 체크를 하고 성별 무감 포함을 넣어서 검색을 했더니 4개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제가 취업시킨 신고예요. 할 수 있는 게 문서 작성 능력 4년제 대학 나오고 여자고 26인데 그리고 영어하고 중국어 정도만 할 수 있는데 해놓은 게 없어요. 어디에 지원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 컨디션을 가지고 검색을 한 거예요. 해서 누르니까 뭐가 뜨냐. 전시 디자인 쪽에 아트 포인트 인재 채용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봤더니 여기에 신입 / 경력 대졸이 돼 있더라고요. 이러면 거의 경력직을 뽑는데 그래도 신입 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나눠준 치트 보시면 우측 편에 보시면 채용 기반의 정보를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여기 보시면 전시 디자인 아트 포인트 인재 채용한다는 이 내용들을 지금 갈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넣은 거죠. 컨디션에다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 다음에 대학 졸업 4년제 그리고 26세 34세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넣었고요. 그 다음에 모집 부분에 봤더니 관련 학과 졸업자가 뭐예요? 여기에 관련 학과 졸업자라고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CAD, 일러스트레이트와 CAD와 포토샵 기능 우수한 자가 스킬로 집어넣고 그리고 동일업종 2년 이상 경력자는 경력직인데 어떻든 넣어놓고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조건을 봤더니 전일제에 6시 반까지 근무고 주 5일 근무다. 그리고 한강진 6호선이라는 거 여기다 컨디션에다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냐? 복리후생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봤더니 저녁 식사 자녀학자금을 줘요. 오유 요즘 기업에서 잘 없는 경우인데 자녀학자금을 대학자금 주고 직원 대출 제도와 휴가비를 지원해주고 사회와 보육수당을 줍니다. 그렇죠? 요걸 기재해서 넣었어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이거를 아까 했던 내 레주메, 이력서 그리고 요 자료랑 실제 채용 공고를 매칭을 해서 매칭 비율을 봅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건 미국의 사이트에도 봤더니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요 레주메하고 잡 디스크립션을 비교를 해서 매칭률 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쪽은 표준화되어 있는 직무를 선택해서 매칭시키는 거고 제가 하는 이 방법은 채용 공고를 보고 여러분들이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직무를 찾는 방법이기 때문에 훨씬 더 틀려요. 맞춤형으로 공고가 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조금 있다가 실습을 할 거니까. 그래서 필수 조건은 무조건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채용 공고에. 그리고 난데 우대 조건에 있어서는 한 5개 정도에서 한 3개 정도만 맞으면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게 되시면 어느 정도의 서류 전형
합격 확률은 높아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네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쇼미더잡은 중요한 부분은 자기 분석. 그러니까 레주메를 기반으로 한 자기 분석,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 경험적인 부분들과 자격증과 다른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기재를 하시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역량을 통해서 채용 정보를 검색하고 그 검색에서 도출된 지원 정보들을 보고 다시 금방 개인 분석했던 항목으로 다시 기재를 해주고, 이 두 가지를 매칭을 시켰을 때 그 매칭률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직무가 있잖아요. 했더니 이 사람이 전시 디자인. 그러면 사람인 위에 꼭대기에다가 전시 디자인이라 넣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자코리아도 위에 키워드에다가 전시 디자인이라고 기재를 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매칭을 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원 가능한 잡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직무가 다 다를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쇼미더잡이라는 주제로 직무를 내가 현재 상태에서 지원 가능한 잡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 다 취업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